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교수입니다. 자, 오전 7시 15분입니다. 자, 알테오젠 제가 어제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이 빠른 속도로 나왔을 때 이거 급락 10% 이상 급락 무조건 나올 겁니다라고 해서 이제 급락이 나왔죠. 자, 여러분들 뭐 또 이 시간에 의해서는 좀 빠져서 시작했는데 오늘 조정을 다시 받는다고 한다면 러프하게 오늘 어제 있었던 18만 5천 원 있죠. 한 요 정도 부분에서 이 정도 부분에서는 한 번에 따라가지 마세요. 거래량을 이렇게 많이 증가했다는 거는 상승을 만일에 잠깐 마이너스 구간을 준다고 하면 샀다가 요 부분 플러스 구간 잠깐 왔을 때는 그냥 던지세요. 한 4, 5%. 그리고 다시 샀다가 그 다음을 이제 뭐 보합이나 약보합 정도로 끝났을 때 끌고 가는 전략을 해야 되는데, 자, 지난 영상 잠깐 보고 오늘 사야 되는 이유, 근거 이야기 드릴게요.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뭐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어드리는 거 자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엔캠도 무조건 받아내야 된다라고 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 알테오젠을 이야기할 거니까 좀 짧게 말했어요. 브락딜. 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알테오젠이 블럭딜이 나왔어요. 9.9% 정도의 할인가 발행이라서 분명히 오늘 지금 10% 이게 이상의 7%. 급락은 7%대 나올 텐데, 일단 오늘 수급을 좀 보게 되면요.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이 종목에 대한 특이 사항이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경고 종목 해제 기준으로 따졌을 때 이 정도 22만 원, 24만 원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자연스러운 효과라고 봐야 될지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일단 추가적인 낙폭은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은 자, HLB를 보게 되면 오전에 장이 열리면서 조금 이렇게 밀려 들어가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둘을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뭐 간단히 어제 더 빠진다. 그죠? 당연히 깨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 밑으로 깨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일단은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이제 15%까지 급락이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오늘은 다시 또 이 저점 부근 또는 한 요 정도 부근에서는 19만 원대부터 어제 저점까지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 뜻은 뭐냐면 단발적으로 올라올 때 한번 정리하는 그림으로 가고, 첫 번째는 어, 어제 나왔던 이슈들 중에서 어제 블럼버그에서 이슈가 나왔죠. 근데 최대 주주 배우자예요. 배우자가 블록딜을 한 거예요. 그러면 뉴스가 최종으로 공유된 채널이 이 알테오젠 리서치, 조금 잡음이 있었던 채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15%까지 이 부분을 훼손시킨 거는 일단은 경고 종목으로 다시 지정될 수 있는 24만 원. 이 부분은 한 번은 조정을 보이고 갈 것이다 갈 것이다 했었는데, 이런 이슈를 등장시킨 건 항상 바이오의 특성상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은 항상 이런 그림을 나온다. 제가 필드에서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근무했다고 했죠. 1,000억 정도 운영했었고, 항상 수급의 불균형은 이런 식의 어떤 재료를 내면서라도 악재를 내면서라도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강성주주분들은 또 뭔 소리 하는 거냐, 더 간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냐면 상단에서 위치하신 분들은 사실 이거 한번 때려 맞으면 손실로 바뀌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회사에서 이 말을 했어요. 설립자인데 전 CSO라고 있거든요. 예. 이게 정혜신 박사 이 부분이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매도 이 부분이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사업은 아무런 문제 없다. 나머지 대주주 물량은 24년 말까지 가져간다. 자, 그러면 알테오젠 얼마까지만 해도 대주주가 회사 전체를 매각하려고 했었던 거 아시죠? 과거에. 맞아요. 이거 다 매각하려고 했었어요. 머크에 넘긴다 만다. 그죠? 그 논란이 있었던 회사긴 합니다. 근데 이게 시발점이 돼서 진짜 넘겨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일단 대주주가 7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도 타이밍에 고점 매도 딱 이렇게 해서 뭐 파는 그런 의무를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함정 근거고.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보게 되면 요 부분 볼게요. 일단 흐름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나왔죠. 불확실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이거 원래는 외국인들이 대략적으로 이 집계 현황이 이제 블럭들로 바뀌었지만 대략적으로 2,980억 개인 매수가 거꾸로 맞아요. 얼마였죠? 2,848억이었어요. 블록딜 물량은 3,000억이었다고. 근데 이게 소화되진 않았어요. 막판에 이게 블록딜이 찍혀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은 뭐 아직 소화되진 않았는데 한 70% 정도 소화된 것 같다. 그럼 나머지 30% 물량은 원래 한번 급락에 꼬리를 줬던 마이너스 15%까지 줬던 종목들은 어쨌든 반등을 해서 끝나지 못했잖아요. 플러스로.
다시 한 번 더 재차 그 부분을 가려고 하는 심리가 커요. 그러면 오늘 쭉 해서 단발적으로 쭉 쫓아가지 말고 거리 없이 쭉 반등하면 때리고 다시 내려왔을 때 이렇게 포지션을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가장 필요할 거예요. 항상 시장도 급락 이후에는 한 번 확 급락 나오게 되면 바로 반등이 오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심리적인 거, 뭐 차트를 저는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요 부분은 걸쳐놨잖아요. 그죠? 요 부분 대략적으로 19만 3천 원 이 윗단으로 했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한 21선 거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차트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뭐 알테오젠 앞으로 이제 예정돼 있는 대형 이슈 몇 개 존재하고 키트루다 삼상 그다음 ADC라고 해서 레오켄 바이오 하는 거 있죠? 에로 이중항체 요것도 이제 근시일 내에 한번 조금 이제 기대해 볼 만하고 5월에 있을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요것도 나와 있다. 그리고 키트루다 삼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 이미 데이터를 보고 받을 거예요. 기술 이전했던 머크. 이제 머크도 재계약에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지 않을까요? 이 부분 좀 따진다고 한다면 일단 어제 낙폭은 피해가셨으면 오늘은 조정 부분에서 좀 접근해 보자. 그리고 다이치 상쿄라고 하는 이 회사에 에너투라고 있거든요. 예, 제형을 좀 변경하세요. 우리가 뭐 SC 제형 이런 거 있잖아요. 약물을 이 어떤 이 변형한다. SC 제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요 부분 이제 장이 좀 바뀌니까 다시 좀 이렇게 되네요. 자, 지금 시각이 7시 21분이에요. 제가 오늘 좀 세미나에 있어서 빠른 속도로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냥. 자, 뭐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많이 찍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형이 알테오젠만이 계약이 가능해요. 다이치 상교의 엔투어 제형. 이걸 변경할 거예요. 약물의 어떤 형태를 변경할 건데 이건 알테오젠밖에 불가능해요. 그다음 경쟁사가 하나 있죠. 할로자임. 그죠? 할로자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렇게 HER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타겟은 다질렉스와 독점 계약했기 때문에 일단 다이치 상교는 얘를 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쟁 상대도 어차피 얘를 원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거 비교했을 때 뭐 이 가격을 보거나 이 실적이 지금 당장 나오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기술 이전 비용 몇 번 받은 거 이번에 280억 받았나요? 근데 저는 포인트는 그렇게 해요. 의대 편입. 제가 이 종목을 설명을 드렸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 맞아요. 뭐 금리 동결. 그죠? 바이오 종목들은 다 올랐다, 사실.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제롬 파월이 금리 동결했을 12월부터 끌어올렸고, 사실 과거에도 이런 등폭이 있었잖아요. 근데 쭉 직각으로 올 수 있는 건 산업의 사이클이 이동됐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이제 미국에서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연준 의장은 금리를 동결하겠다라는, 인하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들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 3월이 유지된 거.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뭐 기술 이전 과거에 안 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항상 이런 논란들이 한 번씩 있다는 건 많이 오른 건 항상 중력의 법칙으로 어떤 사실들도 만일에 이게 주가가 여기 있다고 하면 이게 꼬라박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되려 매물 소화라고 하면서 거래 없는 거 이제 거래량 늘려준다 해서 싸게 받아가겠죠. 항상 위에 있을 때 재료나 어떤 게 나왔을 때도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가 있을까? 의대 편입. 제가 포인트는 그렇게 했죠. 운영사 있을 때도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의대 정원 수를 늘린다 해서 의사들 편입 파업한다 했죠. 그때가 한 요 정도 시즌이 있어요. 한번 요거 사보자라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항암 주사 얘네들이 하는 게 이거잖아요. 4-5시간 맞을 항암제를 집에서 푸야 북부 지정에 자기가 맞을 수 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면 파업하더라도 바로바로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시장의 논리다. 항상 정해진 사이클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9.9% 할인 발행이기 때문에 어제는 당연히 빠질 거다. 근데 다만 오늘 접근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